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IR을 했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 내일까지 진행이 되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이 8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코스피 상장이 17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4월 27일부터 상장 예비심사 청구하고 꽤 오랫동안 보류가 되다가 이번에 결국 상장을 합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사는 얘가 몇 조에 상장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일 텐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얘네가 멀쩡히 상장을 해서 아직까지는 중국에 대한 전구체 의존도가 높은 시장인데 우리나라가 좀 자금력을 가져갈 수 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자금력을 가짐으로써 에코 계열사가 수혜를 보고 근처에 있는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시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했을 때 가장 많이 비판받았던 게 사업 구조입니다. 내부 매출, 즉 BM 의존도죠. 요건 팩트입니다, 사실. 실제로 92.8%의 매출이 계열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번 상장을 계기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독립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IR에서도 김병훈 대표는 이렇게 말했어요. 25년도까지 외판 비중 30% 이상, 27년도부터는 50% 이상의 매출을 외부에서 발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IR 자료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차는 회사 소개, 사업 소개, 투자 주안점, 미래 성장 전략,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4번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회사 소개인데 여기서 넌 차이나 전구체 시장 점유율 1위, 하이니켈 전구체 시장 점유율 5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요. 2027년도 실제 생산 능력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이렇게 달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거고 5만 톤의 전구체 생산 능력은 작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달성한 거고요. 19년 정도 했고 세계 최초로 NCM811, NCM9 생산 능력 가지고 있고 양산하고 있고 펀더멘탈도 84.9% CAGR이면 매우 높은 복합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9% EBITDA 마진은 이 2차전지 제조업 내에서 보면 9% 정도면 꽤나 훌륭한 수준인 거고요. 83.1%의 대표 에쿼티 비율을 보면 아직 차익금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조금 더 돈을 땡겨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넌 IT 쪽에서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돈이 되는 거는 EV용이죠. EV용을 NCM 쪽을 85%까지 늘렸고 원료, 차세대 전구체,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있는 거를 7%까지 늘렸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는 이 원료 및 차세대 전구체 쪽으로 집중을 할 계획으로 보이고 그간 줄어들었었던 넌 IT 쪽 비중도 어느 정도 챙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요한 게 영업 및 재무지표인데 CPM 생산 능력 또한 많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근데 이 늘어난 그 가파르기보다 매출액과 EBITDA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훨씬 더 높은 기울기로 늘어났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특히나 21년도에서 22년도 넘어가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뭐냐면요.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산출량이 증가할수록 비용이 적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규모가 커지거나 산출량 증가할 때마다 장기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인 겁니다.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제조업에서는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적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요. 재고 관리 때문에, 재고 비용 때문에 오히려 마진율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현재로서는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고 이 말은 즉슨 아직 얘네가 싱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피크아웃 논란들 이런 거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사업 소개로 가보면 전구체는 매우 중요한 핵심 소재인 건데 여기서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집중하고 있는 NCM, MCA 쪽은 에너지 밀도, 수명, 안정성 면에서 모두 높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패스하고요. 원가 비중도 원재료 비중이 7, 80% 해당하는데 그 안에서도 전구체가 21%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불균형한 지역별 생산 능력이 있습니다. 중국이 247.2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구체는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9.4만 톤인데 매우 작은 편이고요. 그나마 국내에서는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해서 자금 조달 받아서 빨리 공장 지어가지고 전구체 자금력을 높여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18년도부터 대중 의존도가 83.9%에서 94.5%로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전구체 자금력을 높여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작고 다른 나라들이 골고루 많다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예컨대 유럽과 북미, 기타 등등의 나라들이 이미 전구체 생산력 가지고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면 얘네로부터 수입해오면 되는 거고요. 건데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얘네가 스탠스를 바꿀 줄 몰라요. 외교적으로도 그리고 국제통상학적으로도 얘네가 언제 스탠스를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금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 순간이다. 시장 성장 그리고 그 수요 비중을 좀 보면요. 지역별 수요 비중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쪽이 매우 많았는데 앞으로 27년도까지 미국과 유럽이 23%와 21%. 그럼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미국 쪽의 IRA와 유럽 쪽 CRA이 이 배경으로 본다면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전구체 의존도를 가져가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머티리얼즈의 상장은 머티리얼즈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에코 계열사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매우 중요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 자체는. 사업 구조를 보면 밸류체인 상에서 매입 빼고 공정과 CPN 공정, RMP 공정, 생산 완료까지 다 하고요. 요거를 BM에게 넘겨주면 BM이 SK이노베이션과 SK온과 LG엔솔, 삼성 SDI에 넘기는 건데 여기서 삼성 SDI까지는 관련이 높지만 LG엔솔이 지금 거래를 안 하고 있죠. 저는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고 나서 머티리얼즈의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리고 전구체 시장 점유율 자체도 얘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솔이 더 이상은 손을 안 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얼즈 상장하고 나서 머지않아서 엔솔과의 어떤 협력도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니켈 전구체 업체 중에서 탑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머지 GM, CNGR, 브럼프 얘 뭐죠? 얘까지 합치면요 다 중국 기업이에요. 그 사이에서 7.5% 가져가고 있는데 향후에 하이니켈 전구체 업체 중에서도 탑5인데 나중엔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넌 차이나 전구체 업체 중에서는 1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빼고 나선 1위고요. 여기에 좀 뒤따라오고 있는 게 포스코 퓨처엠과 유미코 정도 있네요. 그래서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국적 생산 지역 주요 제품들 다 포함해서 매입처도 그렇고요. 고객사도 다 한국입니다. 그 지역별 매출을 보면 94%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에는 요게 중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싱가포르 외에도 다른 국가들에게 매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주요 메이저 QNB 있죠. QNB는 에코프로가 GM과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조인트 벤처입니다. 합작법인이. 그리고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매출에 대한 논란도 있긴 한데 이게 좀 다르게 표현하면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결국 BM에게 납품하면 BM이 이걸 가지고 미국과 캐나다, 유럽 쪽에다가 물량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매출처가 있는 거고요. 요거 외에도 향후에 외부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다른 기업들도 러브콜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 결국에 BM이 셋업체에게 넘기고 이걸 가지고 블루칩, 그러니까 EV 배터리 고객사 쪽인 포드, 복스와겐, 벤츠 이런 기업들이 써본 다음에 직접 컨택을 할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글로벌 확장을 미국과 유럽 내에 생산기지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거를 이건 완전 에코프로 BM 원툴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반대로 표현하면 BM이라는 강력한 매출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은 처음부터 낑낑대면서 해야 되는 거를 얘네는 그냥 일단 BM 따놓고 나머지 기업들 공략할 수 있다라는 거. 당장은 이제 친환경 아젠다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 조금 이제 좀 조용한 편인데 앞으로 점점 더 유럽이 목소리를 낼 거고 목소리를 내는 이 유럽의 목소리에 대해서 미국이 반응을 할 거고 그게 전 세계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되지 않을까. 그 패러다임, 친환경 쪽으로 전환을 위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면 결국엔 중국은 좀 살아남기 어렵고 중국 자체가 망한다는 관점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의존도나 협력 의존도를 가져가게 된다면 그런 기업들은 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유럽 같은 경우는 페널티를 주는 구조죠. 근데 미국은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혼자만 못 받게 된다면 당연히 영업 마진이 떨어지게 되겠죠. 시장에서 경쟁하기도 어려울 거고요. 현재 양극재 업체 포스코 퓨처엠, LNF, 유미코, LG케미컬, LG화학이 있는데 이들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요거는 좀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부 매출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데요. 누군가는 이제 BM하고만 거래를 하잖아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렇죠. 지금 당장은 프리스업 기간이기 때문에
당장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다라고 했을 때 맨땅에 헤딩을 해가면서 수율을 측정을 하고 신뢰를 쌓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머티리얼즈에게는 BM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얘네한테 그냥 직접 매출 만들어내고, 다만 향후에 점차적으로 외부 매출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BM에게 납품하는 물건 자체에 대한 퀄리티를 인증받을 거고, 그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이 직접 컨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트랙 레코드라고 하죠. 이걸 뭐 기업 직원으로 따지고 보면 뭐 레퍼런스라고 하고요. 그 사람 괜찮다더라, 이런 거죠.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릴 거를 얘는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품질 등급만 봐도 다 A고, 물론 요거를 이제 표현한 게 크레딧 솔루션 쪽에서 참고 자료를 준 건데, 중국계 업체에 비해서 품질 균일성이 매우 좋습니다. 요게 곧바로 또 수율의 직격으로 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제 뭐 대충 시장 점유율 잡기 위해서 전기차 기업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대충 LFP 써가지고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시장은 참 까다롭거든요. 시장은 퀄리티를 중요시하지 싼 마이를 타고자 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 특히나 지금부터 전기차를 접근하고 계신 분들, 그걸 실제로 수요하고 계신 분들은 굳이 동일한 가격이면 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한 스포츠카를 탈 수 있는데도 그 돈을 내가면서 전기차를 탄다는 거는 그만큼 퀄리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능 안정성도 중요한 거고요. 성능 안정성이 중요한 게 품질 균일성인데, 이걸 갖추고 있는 게 머티리얼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원재료를 가져온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톤을 가져온다 해서 100톤을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부산물이 섞여 있을 거고, 부적합한 원재료는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폐기를 해요. 근데 이 공정 과정에서 그게 발견이 된다면 이걸 다시 RMP 공정으로 투입되어서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99% 이상의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건데, 이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원재료 가격에서 비교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입처가 CNG랑 인도네시아 조인트벤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할인율을 높게 책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신규 라인 설치 없이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뤄냈다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과거 라인 1, 반응기, 탈기장치, 운영 노하우 뭐 이런 거 다 빼고 라인 10부터 2022년도부터 비약적으로 전가를 했는데, 여기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는 뭐 경영 비밀인 것 같아요.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일단 생산 효율성을 꽤나 높게 가져가고 있다는 것만 좀 캐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계 업체들의 어떤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게, 전 세계가 따르고 있는 표준화되어 있는 회계 기준이나 아니면 산정 기준들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고 분식회가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생산 능력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미 공개되어 있는 그들의 자료랑 비교를 해봐도 머티리얼즈가 1일 생산할 수 있는 양 대비해서 보면 절반도 안 되게 중국 기업은 4.0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티리얼즈 2배 정도 더 높게 생산 효율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요걸 만들 수 있었던 요 노하우가 좀 궁금한데, 뭐 회사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게요, 이게 머티리얼즈 상장한다 해서 머티리얼즈만 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거는 가장 직격으로 받는 게 BM과 EM, 해외 사업부에서 받게 될 거고, CNG도 안정적으로 머티리얼즈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처가 있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SK온과 삼성 SDI가 받겠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에너지 솔루션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되게 아쉽긴 합니다만,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하거든 내년쯤에는 그래도, 내년 뭐 연간 보고서든 아니면 분기 보고서든 혹은 반기 보고서든 LG 엔솔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국내에 있는데 굳이 다른 매출처를 찾을 필요는 없거든요. 다음으로는 미래 성장 전략입니다. 과감한 설비 투자, CPM, RMP 라인 밸런스 확보 및 혁신적인 원가 절감, 원료 매출 등 신규 사업 진출, 전고체 개발, 친환경 생산 기술 기반 리사이클형 생태계 구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시면 25년도에도 이렇게 퀀텀 점프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25년도와 26년도, 27년도에는 비약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있고, 이게 이미 22년도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요, 24년도에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자로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이 집중하고 있는 그 해가 있는데, 그 해 전 연도인 24년도는 아직 비약적인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만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약간 크게 묶어보면 22년도까지 한 묶음, 23년도, 24년도 한 묶음, 그리고 25년도부터 26년도, 27년도까지 한 묶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주가가 안 오를 거냐? 24년도에 주가가 반응하는 모멘텀은 실질적으로 숫자로 찍혀 나오는 거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25년도와 26년도, 27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계약 공시들 혹은 지금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추가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미래 계획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 외에 원가 경쟁력 제고 계획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료 외부 매출을 통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게 미국과 유럽에서의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안 제공.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거고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어떤 아젠다가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에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올 때는 머티리얼즈나 뭐 퓨처엠 이런 데밖에 없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싸게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BM을 대응해 가면서 이미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원재료 대응 능력도 있는 거고요. 저는 정말 매력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단결정 전구체, 코발트 프리 전구체, OLO 전구체 요게 좀 처음 봐요. 리튬 망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발트 비중을 아예 없앤 게 아니라 낮게 설정을 해서 원가 절감하고 높은 안정성 확보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원가 절감과 안정성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요. 머티리얼즈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대충 뭐 전구체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꿈꾸고 있는 구조는요. 단순히 전구체를 그냥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다 쓰고 나와서 돌아온 거 CNG에서 분해해가지고 머티리얼즈 납품해주고 이걸 또 RMP 공정을 통해서 다시 또 뽑아내고 심지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공정 용수도 재사용하게 되고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과 암모니아수, 황산 다시 뽑아다가 다시 또 공급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에코 그룹 자체가 노리고 있는 콜 루프 시스템 있죠. 계열사 내에서 모든 공정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수직 계열을 완성하겠다. 이거의 핵심이 지금 머티리얼즈가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거는 머티리얼즈 역량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요, 청약 일자가 왔는데 제 원래 성향이라면 저는 청약을 잘 안 해요. 저는 상장하고 나서 좀 기다려서 보다가 매수를 하거나 거기서 매매를 하는데 어차피 이게 청약할 수 있는 주식 수가 이제 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물량을 좀 청약을 해보고 상장 이후로 조금 매집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다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전구체 기업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얘네가 단순하게 전구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구체라는 건 결국에 양극재 이전 단계이고 BM에게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향후에 중국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그런 기조가 강화가 된다면 머티리얼즈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유럽 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리사이클 쪽입니다. 근데 BM이 우리는 폐배터리 재활용해서 쓸 거야 라고 한다 한들 그런 능력을 BM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서포팅 해주는 CNG와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전 핵심적으로 가져가는 능력을 머티리얼즈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부 매출 비중이 높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고 당장 BM 쓸 거 먹여주는 것만 해도 버거웠던 겁니다. 근데 앞으로 생산 능력을 캐파를 키워가지고 보면 BM뿐만 아니라 여력이 된다면 다른 기업들한테도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점차 외부 매출이 커져간다는 거는 머티리얼즈가 시장에 나가서 독립을 하게 된다는 의미인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부 매출이 크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비판받을만 하지만 이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생각을 해요. 향후 25년도, 27년도까지 그 대표님이 밝힌 것처럼 외부 매출을 높여간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면 조금 더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이 좀 많이 어지러웠는데 저는 좀 담담하게 그냥 매수에만 임했습니다. 뭐 각자의 판단은 다르겠죠. 각자마다 시장을 바라보는 뷰도 다를 거고. 근데 제가 최근에 접하고 있었던 이슈 중에서 새로운 악재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동 전쟁 뭐 이거밖에 없었고요. 그 외에 뭐 수요가 감소를 했다, 뭐 출하량이 좀 줄어들었다, 아니면 뭐 원가가 좀 줄어들었다, 판가가 줄어들었다, 뭐 IRA에서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뭐 해외 시장에서 EV 판매가 좀 저조한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요 연초부터 상승할 때 늘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었고 지금 기업은 25년도와 27년도 캐파 증설 이후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야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했고요. 그 결실로 오늘 슈팅이 나왔더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본인 스스로 좀 납득을 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 좋고 안 좋고 모든 사실들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서 최종 판단을 본인이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의 판단은 매수였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은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